林潮。 굽고 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Canto bonito. 임영웅? 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제가 이따위 노래를 듣고 있어야 하죠? 여러분, 여기 왠지 모르게 교수님에게 화가 잔뜩 난 일본 유학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연유로 이리도 분노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그랜트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재즈와 클래식 이론을 가르치며 수십 년을 이 분야에 몰두해왔죠. 하지만 몇 년 전 제 음악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특별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한 한국인 학생, 지훈을 통해 시작됐어요. 지훈은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 한 명이었는데 첫 수업부터 눈에 띌 정도로 열정이 넘쳤죠. 항상 수업의 첫 번째 줄에 앉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쉬는 시간에도 저를 찾아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비교하는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 교향곡부터 시작해서 쿠바의 재즈, 프랑스 샹송까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한데 엮어 소개하며 강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에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도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혹시 학생들에게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솔직히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음악이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아예 없네. 그러자 지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보시면 어떨까요? 임영웅이라는 한국 가수가 있는데요. 그의 음악은 정말 특별해요.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열정적인 눈빛에 저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이라. 그럼 어떤 곡을 추천하겠니?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으로 한 곡을 재생했어요. 그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였죠. 처음엔 솔직히 낯선 멜로디와 음악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음악을 들을수록 그의 목소리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묵직한 감정들은 언어를 넘어 제 가슴에 와닿았죠. 어느 순간 저는 돌아가신 저희 조부모님들을 떠올리면서 텅 빈 강의실에서 홀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접했던 아티스트들 중에서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는 참 많았지만 그날의 예상치 못했던 음악적 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임영웅의 노래는 저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의 다른 곡들도 차례차례 찾아 듣게 되었어요. 가끔 가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훈은 그때마다 저에게 친절하게 가사의 뜻과 한국 문화를 연결지어 설명해 주었죠. 어느 날 저는 임영웅의 음악을 학생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음악을 빼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수업에서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그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어요. 노래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서서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낯설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죠. 저는 임영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이 얼마나 깊고 슬픈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 바람이 통한 듯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은 저마다의 사색에 빠져 강의실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호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주로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고급스러운 음악들인데 수업 시간에 이런 한국 대중가요를 듣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미호는 불만이 강하게 섞인 목소리로 한국 음악을 깔보는 듯한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이 사람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 아닌가요? 일본의 엔카를 표절한 그 장르 말이에요. 한국 아이돌의 케이팝이야 위상이 워낙 높으니 저도 이해하겠지만 대체 왜 이런 음악을 제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강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고 다른 학생들도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지훈은 얼굴이 굳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영웅을 존경하며 그를 통해 한국 음악과 문화를 알려줬던 지훈에게는 미호의 말이 상처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했죠. 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호, 내 말은 충분히 이해했다. 나는 너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하지만 음악이라는 건 수준이 높다느니 낮다느니 위아래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각 나라에는 그 국가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는 음악이 있고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한국의 트로트 역시 그 자체로 오랜 역사를 품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단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임영웅의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고 싶니? 그것은 결국 그의 목소리와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야. 음악이란 국경을 초월해 감정을 전하는 힘을 가진 예술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 미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교실은 이내금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에게 살짝 윙크를 하며 지훈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한국의 음악을 추천해드려서 곤란하셨죠? 저는 지훈에게 따뜻한 대답을 건네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야, 지훈. 나는 너 덕분에 임영웅의 노래가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었는걸. 다른 학생들도 곧 알게 될 거야. 결국 진정한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지훈은 제 말을 듣고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가벼운 미소를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럴 때마다 미호는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지만 저는 한국 음악이 선사하는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임영웅이 미국 LA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 그 돌비 시어터에서 말이에요. 임영웅의 공연을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니 저와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후로 저희는 티켓을 예매하려고 밤을 새워 기다리다가 정말 운 좋게도 티켓 2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하고 난 뒤 지훈과 저는 서로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죠. 콘서트 당일 저는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돌비 시어터로 향했습니다.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비교적 일찍 도착했는데도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다들 임영웅의 무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객석 사이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미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아시다시피 미호는 한국 음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학생이었어요. 한국 노래를 들려줄 때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왜 이런 음악을 들어야 하냐며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저는 그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미호, 모든 음악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특히 내가 싫어하는 한국의 음악이나 트로트 또한 그 나라의 역사와 감정을 가장 잘 녹아낸 장르야.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분명 너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몇 달간 그런 대화가 여러 번 이어졌고 미호도 조금씩은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에 맞춰 발로 박자를 세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이렇게 돌비 시어터에서 이명웅의 콘서트를 함께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미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호,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이야. 어떻게 온 거야? 미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예전엔 제가 한국 음악을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티켓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미호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줄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 마침내 이명웅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돌비 시어터는 환호로 가득 찼고 관객들의 열기는 정말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소리 지르며 손뼉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명웅의 첫 곡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관객 모두가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호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감동과 수많은 감정이 요동치는 것 같았죠. 강의 시간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한국 음악의 감동을 미호도 이제야 깊이 깨달아 주었음을 저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는 처음 지훈을 통해 이 노래를 접했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작 몇 달간의 좌충우돌이 저의 뇌리를 스치며 저도 모르게 울어버릴 것만 같았죠. 미호를 돌아보니 그녀 또한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저질렀던 무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은 제가 본 어떤 공연보다 가장 감동적인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환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날 저희는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단 한 명의 한국 가수 덕분에 저희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과 미움을 반성할 수 있었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저는 마음속 깊이 그 감동을 간직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 삶에 큰 전환점을 준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깨닫고 한국 음악 자체의 열렬한 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그리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끔씩 들리는 한류 열풍이나 K-팝에 대해서도 그저 잠깐의 유행 정도로 여겼었죠. 하지만 이명웅의 무대를 직접 보고 나니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서정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음악의 힘을 체험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제 강의 시간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나 흥미를 못 느낄까 많이 걱정했지만 제가 이명웅의 음악을 들려주고 그 감동을 전하는 만큼 학생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부드럽게 변해만 갔고 그렇게 서서히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져드는 제자들을 보며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가끔씩은 미호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한국 음악을 외면하던 그녀가 결국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저와 함께 감동받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결국 미호의 변화는 제가 한국 음악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후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를 본 이후 제 머릿속은 계속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거든요. LA에서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한국 현지에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명웅의 무대를 직접 경험하고 그 음악이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 한국의 음악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중 이명웅이 한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제 결심은 점점 확고해졌어요. 제 고민을 들은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한국에 오시면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세요. 티켓 예매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지훈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정말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들려오는 한국어 인사말들이 마치 환영 인사처럼 들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지훈과 함께 서울거리를 걸으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는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설레는 순간은 다름 아닌 이명웅의 콘서트 당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훈과 함께 티켓을 손에 쥔 채 잠실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 또래의 여성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 역시 이명웅의 열렬한 팬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인지 그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오해도 살짝 스며들었어요. 설마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속한 대학교 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따돌리는 문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저는 우울한 마음에 휩싸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저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묻더군요. 순간 당황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만히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당황한 듯 영어로 다시 물어보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 맞나요? 같은 팬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순간 오해가 풀린 저는 갑자기 허탈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저는 이내금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온 올리비아라고 해요. 이명웅 씨를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듯 제게 말했어요. 너무 반가워요, 올리비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이명웅의 가장 큰 팬카페 회원들이었고 이번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고 했죠. 예상치 못한 환영 인사에 저는 더욱 콘서트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콘서트에서 우리는 함께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했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걸 떼창이라고 한다죠. 그동안 클래식과 재즈에 파묻혀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관객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벅차오르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시작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런던.
보이 등 정규 앨범에 담긴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무대를 채워 나갈 때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또한 임영웅이 무대에 올라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 우리는 모두 감동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이들과 함께 그 감동을 옆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한국 음악에는 문외한이었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팬들과 함께 같은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처음 그의 음악을 듣던 순간 한국어도 모르던 제가 그 노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순간도 문득 기억나 뭉클했던 게 기억납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팬카페 회원들은 저를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 맛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라고 말았지만 왠지 모르게 김치찌개에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많이 맵진 않으세요? 저 또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대단해요. 이건 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식당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서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음악적 세계를 한층 더 넓혀주었고 임영웅의 콘서트와 한국 문화에서 얻은 영감은 제 삶에 깊이 스며들었죠.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환영과 감동은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음악 프로듀서와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는 저보다도 음악 경력이 탄탄했고 빌보드 차트에서 탑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엄청난 열기를 가능한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죠. 저와의 대화로 그를 비롯한 수많은 프로듀서가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져 빌보드의 임영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오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 음악이 이렇게나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은 몰랐어요. 임영웅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무대에서 전하는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음악, 특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가끔 깜짝 놀란다니까. 심지어 너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임영웅의 음악을 들어봤는데 사실 그 후로 충격에 빠져서 내 작업을 잘 못하고 있어. 그의 말처럼 K-팝 영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특히 제 학생들 중에서도 K-팝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정말 많답니다. 심지어 한국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도 여럿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다른 한국 음악에 관한 매력들에 관해서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임영웅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인기가 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폭넓은 음역대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과는 아예 다른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직접 현장을 경험해보니 그의 노래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느꼈고 이건 반드시 세계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잠시 고민을 하다 저는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한국 음악의 성공이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팬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진실된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죠. 한국 아티스트들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이 팬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렇군. 예전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음악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이제 한국은 음악, 영화, 문학, 스포츠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 선진국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거리 곳곳마다 뉴스와 광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예전에는 한국의 성장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린 지금은 예전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제 학생 지훈 덕분에 이 사실을 제 주변 중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어요. 문득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면서 동시에 한국이 이렇게나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어졌죠. 그런 결심이 선 저는 프로듀서에게 앞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음악과 문화를 더 많이 소개할 생각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격려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학생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제가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하기로 다짐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지난번에 만났던 이명웅 팬카페 회원분들과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중 제 또래의 친구들을 몇 명 사귀었는데 저에게 한국의 명소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경복궁을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저는 마중 나온 친구들의 차를 타고 바로 경복궁을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세련되고 도시적인 창밖 풍경이 점차 전통적인 향기가 나는 거리로 뒤바뀌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경복궁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화려한 궁궐을 걸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에 온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단청 무늬와 기와 지붕, 꽃과 연못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며 한국의 전통미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대체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려 할 때마다 근처의 태국인 관광객 무리가 저희를 방해했죠. 처음에는 그저 실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점점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양보하다가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했는데 또다시 그 무리가 촬영을 방해하려 하더군요. 역시나 그들은 저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거였고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우스워 보인 건가 싶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차분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오늘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옷이라서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건 저희에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녀는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처에 당황한 태국인들은 잠시 수군대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물러나더군요. 팬카페 친구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즐거운 분위기에서 경복궁을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저는 제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마치 같은 한국인인 것처럼 자부심과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다 함께 한복을 입고 경복궁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친구들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청계천에 들러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전통적인 경복궁의 풍경에서 이제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의 화려함을 마주하니 서울이 얼마나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 다시 한번 왠지 모를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이번 여행을 함께한 팬카페 친구들은 온종일 저에게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주었고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여정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지금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이동한 저희는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복궁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얘기할 때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이상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있어서 마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음악뿐만이 아닌 그 문화와 역사, 음식들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보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껴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리와 수많은 즐길 거리를 경험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희는 서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귀화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요. 왜냐면 이제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올리비아 교수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버클리 음대 교수가 한국 가수의 팬이 된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채널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1분짜리 영상 잠깐 보시고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강추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캐시를 돌려준다. 이런 환상적인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게 사업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와! 매일매일 90% 입금되는 우리 샵. 공유 연결, 연봉 3억 6천까지 올라오는 비즈니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내가 투자한 돈 제로. 김치, 큐어리 샀는데 투자인가요, 그게? 그게 투자예요? 아니죠. MSM 사 먹었어요. 투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 이마트가 투자하고 백화점가 투자하고 동네 슈퍼가 투자하고 시장 가서 투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 금액 제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연봉 3억 6천까지 올라오는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 샵 비즈니스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